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실사가 들어가면 어떤 뜻을 가진 한자가 되는지에 대한 공통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흔히 여러분은 이거를 실사라고 많이 아시는데 실사가 되려면 이 한자를 두 개를 써야 되고요. 실 하나만 있게 되면 정확한 명칭은 가는실, 멱자가 되겠습니다. 실하고 관련된 한자는 다 이것이 들어가는데 실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그다음 그 실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 길쌈을 한다든지 술을 놓는다든지 면직을 짠다든지 삼배를 만든다든지 아무튼 정말 한자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주제로 좀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배우시게 되면 한 100자 이상을 좀 배우시겠는데요. 실사하고 관련된 한자는 다 배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급수가 높아도 많이 쓰는 한자들을 조금 배열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인 만큼 실이 뭔지, 실하고 관계된 한자는 어떤 건지, 그 다음 길쌈이라는 게 뭔지를 좀 보시겠는데, 길쌈을 상당히 좀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면 길쌈이라는 것 자체는 실을 만드는 작업은 다 길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옷감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하죠. 그 실을 만들어서 엮어요. 그런 작업을 다 길쌈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시면 좋겠고요. 실과 관련된 한자를 좀 찾아봤더니 실사, 날실경, 씨질위, 세로종, 손면자라는 한자들은 다 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실사라고 하는 한자인데 가는 실 멱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을 한 탈에 한 탈에 묶는 모습, 중국 비단에서 만든 누에고치에서 실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얘는 조금 판서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실을 이렇게 꼬아놓은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쓰게 되면 가는실 멱자가 되고 바로 이제 뒷자에서 실사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실사를 이렇게 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구분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구분하는 법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실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 아래가 이렇게 자글소로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점 3개로 쓸 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같습니다. 같은데 어떨 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올 때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아래쪽으로 쓸 때는 얘만 써야 됩니다. 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변에만 올 때만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더 예시를 한번 살짝만 더 드려볼까요? 제가 하나 써볼게요. 아래쪽에 오는 한자가 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오는 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그렇죠.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아래쪽 올 때는 이 모양만 된다. 이걸 좀 유념하셔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자가 들어가는 실사, 가는 실이 2개 돼야 이렇게 타을 해야 실이 되고요. 이거 이제 꼬아서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바느질을 할 때 얇은 천 할 때는 바늘기에 해서 이렇게 한 줄만 하지만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 이렇게 2개 정도 실 또는 두꺼운 실타래를 한번 꼬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을 2개를 하게 되면 정말 튼튼한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철로 되면 철사고요. 일사불란이라고 해서 하나의 실이 어지럽지 않다 해서 이렇게 단단히 묶어놓은 모습이어서 일사불란하다. 하나의 실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일사불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 한자 보시면 쓰임이 상당히 많으니까 유념해서 별표 치고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날실경이라고 해서 세로로 배틀을 짤 때 중심을 잡는 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이 세로로 물 흐르듯이 간다고 해서 진할경이라고 하고, 옛날에 불경 같은 글은 세로줄 쓰기가 되기 때문에 글경이라고도 쓴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의 사건의 경위를 밝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서가 진행됐으며 순서가 진행되는 사이에 가로로 끼어드는 일은 어떤 거였는지를 설명하는 걸 경위라고 하잖아요. 경과는 물이 흐르듯이 어떤 거 사건이 지나가는 걸 뜻하겠고, 불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처님의 글이 써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로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여러분은 진할경하고 글경을 많이 아실 텐데 실에서 왔기 때문에 날실경이 1번이고요. 지나다, 그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방금 날실 경자하고 짝꿍이 되는 씨를 위자인데요. 가죽 위자가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위자는 가로줄이 되겠습니다. 배틀에 이렇게 세로를 하고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배틀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씨줄인데요. 우리가 위도라고 하는 아까 경위는 말했고 위도라는 것 자체가 지구본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가로선을 이렇게 하는 게 다 위도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나고 휴전선을 만들 때 광복이 되고 38도선에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저희가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위도 38도선에서 분단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위도가 이렇게 되겠고요. 세로종자를 보시면 실사의 세로종, 쪼출 종자, 그대로 쪼출종이라고도 하시죠. 세로로 뻗어 있는 종자인데요. 이 종자도 보시면 앞에 있는 걸어가다라는 한자와 발족자 모양과 사람인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사람 뒤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뜻해요. 이 세로종자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종이라는 뜻이 있어서 특히 종횡문인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세로와 가로횡, 세로와 가로에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할 때 땅 영토를 넓어갈 때 세로로 넓히고 가로로 넓히는데 그 사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 어디까지 갈 건지 경계선이 없다. 그래서 종횡무진하다. 아주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고, 방종이라는 말은 풀어준다는 방자를 써서 자기 마음대로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방종이라고 하죠. 또 하나 보시면 손면자 보면 실에다가 뒤에 비단 백 발음이 면됐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실로 만드는 면, 제일 처음 만든 게 이제 면이었겠죠. 삼배 다음으로. 그래서 깨끗할 순자를 써서 순수할 수를 써서 순면 몇 프로 뭐 이럴 때 쓰고, 그런 솜으로 만든 실로 만든 게 바로 면직물이 되겠지요. 길쌈하고 관계된 한자도 한번 볼게요. 길쌈이라는 한자는 아까 말했듯이 실을 만드는 작업인데 길쌈방, 길쌈덕, 짤찍, 짤쪽, 무늬문, 수놓을수. 길쌈을 하다, 그 다음 뭔가를 짜다, 또 무늬를 놓다, 수를 놓다 이렇게 두 개씩 조금 짝꿍이인 경향처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길쌈방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실사가 되고 뒤에 모방을 써서 발음을 주는데 길쌈을 합니다. 그래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어 견직물, 면직물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제 실을 뽑는 작업이니까 방직, 면방, 혼방 섞어서 쓰면 이제 혼방이 되겠죠. 그래서 실 뽑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옷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책임을 지고 업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적하고 성적을 내고 업적 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기계가 탁탁탁 천을 만들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가로로 해서 세로로 다 이렇게 배틀보 왔다 해서 착착착 하면서 하나씩 해야 이만한 천이 만들어져서 그 천을 다 만들어서 다시 옷 그 몸 치수 재서 잘라서 바름질해서 풀 먹여서 이렇게 해야 옷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작업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만든다는 건.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기본적인 것이 힘이 많이 들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대단한 작품이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업적, 성적,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성적할 때 적자가 길쌈적이 아니라 앞에 벼화가 붙은
쌓을 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답률이 상당히 많고요. 쓰라고 하면 성적은 이렇게 길쌈적을 쓴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성적이라는 단어 할 때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상당히 이 성적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벼락치기에서 한두 번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자 공부를 해서 급수를 3급이나 2급을 빠른 시간 안에 획득을 하셨다면 아마 망각 속도가 상당히 빠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유튜브도 이렇게 자주 보시고 차분하게 매일매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벼락치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비법이죠. 그래서 좀 한자를 많이 접했으면 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정말 많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들을 오랫동안 기억해서 다들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성적 정말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저의 유튜브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짤찍자 봅니다. 앞에 실사에 차륵시가 발음을 주는데 얘는 시 발음이지만 직발음, 식발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발음을 가져갔고요. 실사를 써서 짤찍인데 이 차륵시를 몰라도 뒤에 있는 걸 다시 파헤쳐도 파자를 해도 해석이 되는데 보시겠어요? 실사는 실이니까 빼고 배트를 짤 때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나요? 창과가 들어가서 창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트를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배트를 짜는 여자를 직녀라고 하고 그걸 직물이라고 하고 그 짜는 작업을 직조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짤찍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짜다라는 한자가 또 있죠. 또차를 써서 시를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서 조직, 조립, 조합원 이렇게 쓰는데요. 특히 이 조직에서 짤조와 짤찍, 뭔가를 더 만들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조직인데 이 조직이라는 한자에서 요즘 회사 같은 거를 보십시오. 만약에 홍보팀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가 안 돼서 판로가 되지 않고 반대로 홍보는 잘 됐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건 실 한 올하기가 한 올 한 올 이렇게 튀면 불량 옷감이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완벽하게 가로 세로 착착착 맞아가는 걸 이렇게 짤조와 짤찍을 해서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문의 문자 보시면 앞에 실사에 뒤에 그럴 문자를 써서 글씨를 새기는 작업이 문인데 손가락에 무늬가 있는 게 바로 지문이죠. 파문이라는 말은 물결을 쳐서 계속 가듯이 나의 어떤 하나의 영향력이 끝까지 가는데 이 파문은 안 좋은 일의 영향력이 계속 가는 걸 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좋은 영향력이 퍼져가는 걸 할 때는 좀 쓰는 경향이 좀 드물죠. 나쁜 것들이 빨리 퍼져가는 걸 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파만파 이럴 때도 쓰는 한자니까 물결 파자가요. 그래서 문이문 마지막 수놓을 숫자인데요. 엄숙할 숫자 자체가 정말 엄숙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실사를 쓰시고 뒷부분에다가 엄숙하다는 표현 자체가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실로 무늬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수놓을수라고 하는데 금수강산 우리나라의 그 자연 환경이 비단으로 수놓은 것처럼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표현도 찌를자자를 써서 바느질을 이렇게 천에다가 바늘에다 실을 예쁘게 껴서 쓰는 건데 자수를 놓다는데 정말 예쁘죠. 자수를 중학교 때 가사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게 했던 것 같고 프랑스 자수를 놨던 것 같은데 너무 예뻐서 손수건 만들었었거든요. 손수건을 정말 학창시절 내내 내가 만든 작품이기도 하지만 너무 예뻐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실로 하는 자수 말고 보석 십자수라고 하는 게 보석자수가 있어요. 보석자수. 그 큰 틀에다가 보석을 일일이 색깔별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인데요. 아이고, 또 유행인지라 제가 따라하고 한번 해봤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막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눈도 빠지겠고 어깨도 아프고 아주 힘든 작업이긴 했는데 다 완성하니까 예쁘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바늘로 안 하고 이렇게 보석을 붙이는 십자수도 하더라고요. 이 수놓을 숫자
오늘 배우신 거 정리를 하시면 시라고 관련된 한자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실사라든지 날실경이라든지 시줄위라든지 세로종이라든지 손면자를 배우셔서 시라고 관련되는 무조건 이렇게 실사가 들어가는구나. 실사는 이렇게 변형자라고 오지만 점 3개 찍는 것은 왼쪽은 가능하지만 아래쪽은 안 되는구나. 꼭 유념해서 보시고요. 길쌈이라는 말은 실을 갖다가 뽑아서 만드는 작업인데 실을 만드는 작업이어서 길쌈하다, 길쌈하다 해서 길쌈반, 길쌈정 그거를 짜다, 짜다 해서 짤찍, 짤조 길쌈한 실로 조직을 직조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 다시 어떻게 예쁘게 무늬를 넣고 수를 놓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실하고 관계된 한자들을 좀 주제별로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5번 정도 제가 나눠서 이 한자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자로 시라고 공통점이 있는지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 실사가 들어가면 어떤 관련된 한자들이 되는지, 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배우시는 2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실에다가 염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색깔들, 염색 색깔이 많겠지만 꼭 실사가 들어가서 생긴 한자들을 좀 보시겠고요. 그물과 줄, 실이라는 게 그물을 만들고 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또 그렇게 의미가 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천천히 오늘 배우실 한자가 많으니까 시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실 염색 한자를 보시면 하나도 염색 안 한 순설, 순화, 힐소가 있고 드릴랍자 있고 불구롱자가 있고 푸를록이 있고 자줏빛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수할 수는 실사에다가 뒤에 진칠둔인데 새싹둔이라고 해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새싹이라는 것 자체 오염이 되지 않다, 깨끗하다는 의미여서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할 수를 써서 순수라든지 단순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2번째 힐소는 처음으로 실을 만들었다 해서 날생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처음 생긴 실이니까 염색 안 한 실 해서 소박하다, 평소다. 흔히 우리가 장례 치를 때 흰색 옷 입죠? 그다음 귀신들이 흰색 옷 입는다고 하는 그 소복 할 때도 소자가 되겠어요. 드릴랍자를 보시면 실사에 앉는데요. 세금을 갖다 들이대다라고 해서 드릴랍자인데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갖다 낼 때 아주 곱게 색깔을 칠해서 또는 칠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종류로 천을 갖다 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납세하다, 납득하다 이런 말로 들이다라는 말에서 물을 들이다, 색깔을 들이다 이렇게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불구렁자를 보시면 장인공자가 만들던데요. 실 염색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붉은색이래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옷감에 색을 넣었다, 붉은색을 넣었다. 해서 이렇게 붉은 얼굴 하면 홍안이라든지 우리가 노구홍상이라는 말 하죠. 녹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으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색시들이 이렇게 입죠. 저도 결혼할 때 위에는 녹색 저고리 톤을 입었고 아래는 붉은 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촌실한 녹색 아니고 약간 남색 계열로 조금 변형을 해서 입었던 것 같은데요. 녹이용사면 새색시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푸를 녹자는 앞에 실사를 쓰고 뒤에 나무, 깎을, 녹자를 집어넣어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으면 시로라기처럼 하나 정도만 벗겨요. 그러면 하얀 속살 나무 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엽록소가 있는 푸른 빛깔만 보입니다. 근데 더 많이 벗겨내면 흰색 안쪽이 보이겠지만 그래서 가는 실만큼 벗겼더니 깎았더니 푸른빛이 보이다 해서 초록동색 여기도 보시면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풀색과 녹색 구분 잘 되시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 비슷한 형편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를 초록동색이라고 합니다. 흔히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요,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줏빛은 이것 첫자가 자발음을 하고 실사,
자, 실에다가 자줏빛을 하는데요. 자줏빛은 흔히 지금 오늘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우리가 자자 이 보랏빛은 상당히 나쁜 빛깔입니다. 많은 것들을 손상시키는 빛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보지 않아야 되고요. 반대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붉은색은 좋은 빛깔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어디 치료할 때 여러분 빛으로 치료할 때 적외선 치료를 받으시죠.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이럴 때 쓰는 자줏빛 자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자가 상당히 염색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염색 기술이 없을 때. 그래서 최고 관리들이 입는 관복 중에서 자색을 상당히 높은 관리가 입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물과 관련된 한자를 찾아보니까 열자나 됩니다. 그물망, 별이기, 별이강, 별이유, 줄선, 출현, 찾을색. 큰 띠신, 줄숨, 낙지줄, 민까지 이렇게 그물, 줄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실사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그물망, 별이강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실, 뒤에 있는 한자가 보시면 강, 여기서 뇌강이라고 해서 산을 상징하니까 여기다 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항상 어떤 수업들 상급 때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렸는데 별이는 줄을 상징합니다. 잘 개념 잡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예시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바로 어망, 투망을 뜻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강가에서 잡으려고 해서 어망을 쭉 던지는 투망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아주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빠른 시간 안에 슉 이렇게 잡아당겨야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잡혀 들어온 물고기가 달아나지 않도록 또 재빨리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 줄을 별이라고 비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줄이에요.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강오류란 말이 뭐냐면 줄이 3개가 있어요. 줄이 3개가 있는데 유교적으로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이 잘하고 임금이 잘하면 신하가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잘한다는 그런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다 할 때 그때 강자가 되고 강령이라고 하면 어느 조직체나 꼭 지켜야 되는 기준적인 명령어, 목표, 목적, 훈련명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별이는 기준이 되는 줄이라는 거. 별이기자는 실사의 몸기인데 기 발음이 기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강 바로 위에 있는 거 짝꿍이 될 수 있고 색이 기원 이럴 때 쓰고요. 그물망자는 이 별이강자와 완전히 비슷해서 오답률이 좋은 한자인데 쉽습니다. 아래 이렇게 망할망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자 때문에 망인데 앞에 실사를 보태줘서 진짜로 그물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투망이라든지 망사라든지 그래서 그물하고 관계가 돼요. 실이 들어가서 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추자를 써서 뭔가 이렇게 새를 잡을 때 쓰는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신 정권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 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기준점의 법을 만들죠. 그때 우리가 새롭게 한다에 유신이 있고요. 보통 사유라는 말이 있는데 뭐 동음이어로 사유가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별유를 하면 생각류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럼 4가지의 기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4가지를 우리가 예의염치라고 할 때 쓰는 사유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말은 기준이 된다. 꼭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줄선자는 앞에 실에다가 샘천을 써서 천 발음이 선됐겠죠? 그래서 샘물이 우물물을 팠다든지 지하수를 팠는데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줄선, 이렇게 직선, 점선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 줄현자는 검은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악기 할 때 쓰는 현자입니다. 악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현악기, 관현악 이렇게 보시면 줄이라는 한자가 해결이 되고요. 찾을 색도 보시면 줄로 사람을 찾아요. 동아줄을 내려서 찾는데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내가 가서 따라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할 때 우리가 줄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줄을 던져서 찾고 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늘실 멱자와 집면서 집 아래 사람이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위에를 약간 변형된 것처럼 보자라고 해서 집면을 썼고 또는 그냥 뭐 어디 이렇게 덮여져 있는 데를 실을 해서 찾아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찾을 색자는 쓰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색, 색인,
철삭 이렇게 삭발음. 동아줄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썩은 동아줄이라고 표현하죠.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햇님과 달님이라는 책을 읽어줬는데 거기에서 햇님과 달님인데 호랑이 오누이가 호랑이한테 막 쫓김을 당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하늘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와서 걔네 둘이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으로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호랑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줄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 줄을 잡았더니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호랑이는 훅 떨어져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동화 이야기예요. 동아줄.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아들이 엄마 동아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보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줄이에요, 줄. 자, 큰띠 신자를 보시면 펼신자가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시를 써서 옛날 이렇게 관복을 입고 허리 쪽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끈을 딱 하는 모습에서 큰띠 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흔히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하는 신사할 때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아주 정장을 딱 입고 허리 쪽에다가 끈을 딱 매고 그 서양식 양복 입을 때 정말 연미복 입고 배 쪽에다가 큰 천으로 하는 그런 형상을 좀 생각하시면 큰 뜻이는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승자에서 뒤에가 맹꽁이맹이나 힘쓸민이라고 하는데 이 맹꽁이를 실로 줄 묶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승자박이라는 말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줄로 묶어서 스스로 또 묶을 박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묶어요. 우리가 흔히 모순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이 쓰는데요. 자기 말에 자기가 올가미가 매이게 됩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했을 때 법가사상할 때 이사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아주 법가주의를 하는데요. 이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서 자기가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법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쓰죠. 그럴 때 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마지막 낚싯줄 민자 상당히 높은 고급 구스인데요. 뒤에 있는 한자가 힘쓸 민자고요. 낚시할 때 당연히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륜이라고 하면 줄륜, 낚싯줄륜을 써서 낚싯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요즘 우리 남성분들은 낚시 좋아하면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긴 한데요. 참고로 여자들 낚시 가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가서 대비도 없고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상당히 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죠. 시간을 낚는다. 제 생각인데요. 시간을 낚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좋은 게 아닐까요? 여자들도 그래서 혼자만의 낚시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한자가 실염색 한자고요. 순살순, 힐소, 드릴랍, 불굴홍, 푸르록, 자주빛자 배우셨고요. 그물로 된 한자 금을망, 별이기, 그 다음 별이강, 그 다음 별이유, 줄선, 줄연, 찾을새, 큰 뜻인 줄승, 낚싯줄민 이런 한자 배우셨습니다. 오늘 붓으로 배우는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실사가 들어가면 이런 한자들이 있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설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